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소리샵에서 익숙한 스피커지만 블레이드2, 캐프의 블레이드2 메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스피커를 보고 제가 본 이 스피커의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어떤 그런 포맷의 문제가 뭐냐면 직육면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오디오 파일을 그걸 뭐 심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직육면체가 아니면 일단 좀 이런 거죠. 좋고 소리 좋고 다 그런데 가로치고 내가 살 건 아니야 이런 말이 어딘가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만큼 이게 좀 보편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아직도 좀 그게 상당한 많은 오디오 파일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스피커를 사실은 저희 샘튜브 사무실에 한 1년 이상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새로워요. 아직도 이 스피커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저는 특히 앰프를 어떻게 테스트하거나 새로 들어온 앰프를 들어볼 때 이 스피커를 어디까지 울리냐, 그리고 다 못 울리더라도 이 스피커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를 아주 살펴보기에 좋은 지표가 되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야말로 레퍼런스죠. 캐프가 상징하는 레퍼런스. 캐프 라인업에서 부르는 그런 레퍼런스적 의미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스피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모양에 대한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스피커 컨셉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자면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 있죠. 그러니까 캐프는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를 쭉 이렇게 오리지널을 그대로 쭉 지금까지 진화시켜 온 사운드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 원래 자신들이 지향했던 소리를 그대로 묻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슬림한 바디에서 깊은 저음, 대역이 어떻건 간에 일단 저역이 깊어야 돼요, 이 회사는. 그게 다른 여러 시리즈 중에서도 원래 본인들의 레퍼런스 시리즈,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소리의 원류입니다. 그걸 쭉 이어온 게 지금 현재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다 보니까 유선형이 돼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직육면체에서 유선형으로 바꾸는 거를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모서리만 살짝 깎아 놓을까? 아니면 위까지 동그랗게 만들까? 여러 디자인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그걸 좀 슬림하면서도 측면에 우퍼를 내는 그런 디자인의 앞을 살짝 이렇게 라운드지게 처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참 디자이너가 찾아보다가 에릭 체인이라는 디자이너가 이걸 완성시켰는데 그래서 찾아낸 디자인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종 얘기하지만 루마니아의 그 브랑쿠시라는 그 조각가 있죠. 얼굴이나 막 이런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그 버드 인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 그거를 디자인한 이런 조형물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저희 영상에 한번 붙여 드릴게요. 그거를 보고서 이거다라고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에릭 찬이라는 디자이너는. 그래서 우리도 이 디자인 입히자 해서 원래 그 소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디자인을 그대로 지금 버드 인 스페이스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의미가 많고 그런 거를 어떤 직육면체를 벗어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독특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럼 뭘로 할 거냐? 새로 할 거냐? 동그란 레퍼런스라고 할 거냐? 그러다 결국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칼날 같거든요. 이렇게 쫙. 근데 그 이름은 저는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블레이드라는 이름은 좀 뭔가 이름만 딱 듣고 스피커 디자인을 보지 않은 채로 이름을 들으면 뭔가 날카롭고 스피커 이름이라기보다 뭔가 좀 첨단 디자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어울리는 이름인데 여하튼 이름은 블레이드라고 붙여서 그렇게 해서 1이 나오고 2가 나왔는데 그래서 2011년에 블레이드 지금 이제 2가 나오면서 1이라고 됐지만 오리지널 블레이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50주년 모델이었던 거예요. 근데 캐프의 수뇌부들은 아마 우리의 50주년은
조금 좀 보편적인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스피커로 만들자. 거기다 50주년이라는 제품으로 설정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영예는 옆에 있는 LS50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50주년 기념한 제품은 이 제품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살펴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원보다 작은 원은 한 150, 한 5cm, 7cm 정도 되고 2는 옆에 있는 이 2는 지금 오늘 보고 들어볼 제품은 한 10cm 정도, 10여 cm 정도가 작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2를 그래서 조금 서로 공간 설정을 다르게 하고 키만 좀 작을 뿐이지 전체 용적과 옆에 있는 우퍼 사이즈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얘는 6.5인치인데 그 원은 자그마치 9인치나 되죠. 옆에 우퍼가 9인치짜리 4개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나오고 투가 나와서 서로 좀 공간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거에 따른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메타로 진화를 했죠 각각.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에 만든 이 캐프 블레이드의 원형은 지금 벌써 12년째 진화를 해서 두 제품으로 그 다음에 메타 버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구조를 먼저 보자면 이게 이 바디가 마감이 8가지나 돼요. 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쭉 있고 앞에 이제 유니큐 드라이버, 이제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컬러 배합이 베리에이션이 여러 가지라서 그렇게 총 8종의 컬러 마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제품이나 똑같이 이제 12세대 앞에 유니큐 드라이버를 부착하고 옆에 이제 우퍼가 4개. 이걸 서로 포스 캔슬링 방식이라고 해서 쫙 이렇게 밀 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 서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4개의 우퍼가 달려 있는 이게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죠. 측면에 우퍼를 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앞에 배프를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프를 슬림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회절이나 앞에 재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왜곡이 생기지 않는 유리함이 많습니다. 근데 슬림하게 만들면 앞에 우퍼를 큰 걸 못 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달아낸 건데 그래서 뒷길이가 길어진 거죠. 다만 이제 이 옆에 측면 우퍼를 앞에서 듣는 사람하고 똑같이 앞에서 듣는 그런 위치에서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퍼를 만들어내는 저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신의 한 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슬림한 바디 옆에 우퍼를 근거리에 붙이다 보니까 자 밀었다가 당길 때 이제 혹은 밀고 나서 이제 들어올 때 이 안쪽에서 서로 마그넷이나 이런 게 중첩이 되는 구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서로 이 보빙이라고 그러죠. 그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는 그 보빈을 서로 겹쳤어요. 그래서 쭉 나갔다가 들어올 땐 서로 중간에 구간이 보빈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그 구간을 겹치게 만들었고 자석을 딱 가운데 하나를 쓰는 거죠. 여하튼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이제 뒤쪽에 캐죠. 메타 머티리얼을 넣어가지고 메타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진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역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dB 그러니까 플랫하게 반듯이 가는 대역만 40Hz에서 35kHz까지인가 가요. 그리고 반응하는 전체 구간을 보면은 34Hz에서 45kHz까지 대단히 광대역에 특히 높은 대역이 꽤 높은 저음이 더 낮게 내려갈 것 같지만 저음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평범한 정도의 대역인데 정말 중요한 건 다이나믹스가 엄청나죠. 4개나 되니까. 그리고 저역이 미리 얘기하자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뭐 과도하거나 저역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저역이 양갑이 많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나온다는 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전체 바디가 그 HD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하이 덴서티 그러니까 고강도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었어요. 바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 저음이 시작하는 곳이나 앞에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동축으로 되어 있는 유니큐 드라이버가 시작하는 곳이나 시작점은 똑같아요. 서로 90도 방향으로 방사를 한다는 굉장히 그런 아주 신박한 그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이오 와이링 단자인데 캐프 특유의 그 안에 그 점핑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점퍼선 안 쓰고도 이걸 돌리면 위아래가 점퍼선이 연결이 되게 하고 풀면은 풀려서 바이오 와이링 케이블을 쓸 수 있게 한 뭐 아주 그런 것도 굉장히 상당히 캐프에서 잘 만든 혁신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블레이드 2
소리를 들어보고 또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re's a limit to your love. Like a waterfall in slow motion. Like a map with no ocean. There's a limit to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So carelessly there. Is it truth or dar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네, 제가 블레이드 2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 스피커의 장점 쪽을 얘기하자면 장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어느 음악을 들어도 또 대역이 어떻게 있어도 굉장히 음원에 있는 어떤 소리를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예요. 아주 작은 피아노 독주곡을 들어도 그렇고요. 피아노 독주곡을 대역이 좁지만 굉장히 선명한 스피커로 들었을 때와 느낌이 거기다 그대로 원래 이 저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저음까지를 보태준 느낌? 저음이 마스킹을 시키지 않는 그런 북쉘프 스피커의 장점. 두 스피커 사이로 아주 또렷하게 음상이 맺히면서 이미징이 아주 선명한 그런 걸 재미로 듣는 스피커에 오래 듣다 보면 저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서브포도 붙이고 그러는 건데,
이 스피커는 거기서 저음이 원래 원본대로 자기의 또 자사의 저 스피커의 동작대로 전되게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저음을 살리는 그런 핀포인트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스피커의 사이즈나 구조를 봤을 때 다이나믹이 엄청나죠. 저음이 막 20Hz까지 내려가는 스피커들도 있지만 이 스피커는 한 40Hz, 35Hz 정도로 대역을 그 정도 설정을 하고 그게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적의 하향 한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퍼 4개를 동작시켜서 스케일을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다이나믹스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또 그게 이 스피커의 장점입니다. 원은 9인치나 돼서 또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일반적인 거실 공간에서 맥시멈을 쓸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 그리고 앰프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은 못 들을 음악은 없다. 또 뭐 다이나믹이 엄청나게 쿠르릉거리면서 그런 것들을 듣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음 다이나믹스가 나옵니다. 여하튼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락 음악을 듣던 그다음에 뭐 저희가 좀 일렉트로니카 같은 이런 곡을 듣던 그다음에 클래식 대편성이나 이런 코러스가 있는 그런 걸 듣던 그 음원에 있는 특성이 그대로 다 순간순간 변하면서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저 아우틀로우에 오랜만에 들은 Ghost Riders in the Sky 1980년 노래죠. 이 곡을 들으면 구르릉 그러면서 사실 이 곡을 집에서 전 그 어렸을 때 하여튼 10대 시절에 이게 쿠르릉거리는 느낌으로 이거를 좀 큰 오디오로 들었던 느낌이 나는데 그땐 그게 음파가 그냥 그게 왜곡인지 뭔지도 모르고 들었던 그게 쿠르릉거리는 느낌 그 엄청난 저음이 쏟아지는 사실 그런 콘셉트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음원에 대로 정돈이 된 채로의 그런 베이스가 나오는 대로 들어보면 원래 이 곡은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황야에서 이렇게 증증증증증증증 이렇게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어떤 라이더스들 그런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이렇게 쭉 달려오는 그 사이에 뒤에 엄청난 이런 기운이 이렇게 쭉 밀려오는 느낌. 그게 감동스러워요. 그런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아주 정돈이 잘 된 채로 다이나믹스가 나와야 되는데 블레이드2가 그런 걸 굉장히 잘 내주죠. 그 다음에 이런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의 이건 그냥 음파 테스트할 때 쓰는 저음이 아니냐 싶을 그런 제임스 블레이크의 리밋 투 유어 러브 같은 곡 들어보면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박같이 다 울리고 공간이 울려도 스피커에서는 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음을 이 4개 우퍼가 아주 고르게 쏟아내주는 느낌. 이 곡을 듣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저음을 가득 차서 이렇게 가슴을 울릴 정도로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혹시 관통하는 저음이 나를 지나가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저음이 나오는 그런 걸 듣는 재미.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는 앞에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맺히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2개를 다 살려야 되는 그게 딱 이 스피커 콘셉트대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앞에 유니큐 드라이버가 선명한 아주 컴팩트한 소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뒷공간은 완전히 뚫려있는 허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저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서 저음은 알아서 해결해주는 이런 곡을 듣기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이 곡을 제가 이 스피커로 저도 꽤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 이 곡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참고로 오늘 시청은 NAD의 M33과 M23 브릿지 연결해서 하는 게 유명해진 모델들이죠. 제가 이 제품 이제 리뷰를 영상을 이렇게 내보낼 때 이제 23 더하기 33은 700 이렇게 얘기했는데 700와트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700와트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M33에서 조금 아쉬워했던 다기능에 모든 게 완벽한 그런 400만 원대 처음에 나올 때 가격대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인티앰프라고 했었는데 뭔가 약간 좀 왜소한 느낌. 조금 베이스가 좀 살집이 좀 있었으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할 땐 선명하고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이 있을 때는 좀 두터움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들이 아마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23을 보태서 그런 부분을 훌륭하게 해결해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는데도 지금 아주 좋은 소리를 내주고요. 합창곡 같은 걸 들어봐도 바 모테츠죠. 이런 곡을 들어봐도 굉장히 그 뒤에 합창단이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사실 그게 굉장히 오디오에서는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이런 것들도 대단히 아주 그 거의 모범적으로 스피커 사이가 아니라 스피커 뒤쪽, 스피커 좌우 반경을 넘어가는 이 정도까지 펼쳐주는 그런 장면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블레이드 2를 또 여러 곡을 들어보면서 블레이드 2의 이 장점과 이 스피커의 어떤 스타일은 어떤 건지, 이 스피커는 왜 좋은지,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스피커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짚어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이드 2 한번 여러 스피커로 여러 스피커 비교도 해보시고 이런 풀레인지 대역을 내는 이런 스피커로 같이 후보에 올려놓고 들어보시면 다른 스피커보다 훨씬 장점이 많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래서 블레이드 2 메타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